성공한 CEO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DNA부터 남다른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이야기. 존재만으로 전설이 돼버린 그들의 남다른 촉을 알아보는 시간. 이기는 전략 촉. 왜 그래요? 오늘 예. 어디서 타는 냄새 났나요? 무슨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래요? 안 나는데? 저희 방송이요. 예. 회를 거듭할수록 예.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 출연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제작진 전화기에 지금 불이 난다고요. 아, 그래서 타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CEO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현실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런 현실에서 그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뭔가 배운다. 그래서 고맙다. 이런 얘기 저도 참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꿈과 희망의 에너지를 마구마구 발산해 주실 분은 누구인지 이기는 전략 촉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산업 핀테크.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핀테크 전문기업 피노텍. 보안과 편리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비대면 금융 솔루션 분야의 선두 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맥락 인증 서비스 세계 최초 개발. SNS를 통해 획득한 암호화폐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혁신 모델. 세계가 집중하는 기술 리빈 개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준비와 추진력으로 오늘의 피노텍을 탄생시킨 김우섭 대표. 국내 핀테크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그의 성공 전략이 지금 공개됩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최강자, 해외 시장까지 선도해 나가는 대표적인 강소기업이죠. 피노텍의 김우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 피노텍 대표 김우섭입니다. 아, 네. 오늘 또 시작부터 어려운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네. 핀테크의 블록체인. 전문 용어들. 그렇습니다. 우선 요즘 좀 많이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우선 핀테크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대부분 핀테크를 이제 발표되기로는 금융의 기술을 결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게 신금융 트렌드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정의를 좀 새롭게 해보면 네. 금융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는데 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IT 기술을 접목하고 즉 핀테크를 기술에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시작부터 갑자기 교수님 모드로. 네. 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게 사실 핀테크 하면은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모바일 뱅킹 네. 많이 하시고 이런 게 다 핀테크인 거죠. 근데 최근 트렌드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핀테크에서 이제 테크핀의 시대로 갑니다. 테크핀? 아? 테크핀은 뭐냐면 네. 금융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기술이 금융을 받아들이는 그럼 지금 대표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테크핀 범주에 들어가는 테크핀으로 건가요? 넘어가는 이제 시대에 아, 총알을 이루고 있는 집 끌고 가시는 거군요, 네. 이렇게. 그런 기술을 제안하고 금융의 모바일 IT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이 핀테크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금융생활은 한층 편리해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가 바로 휴대전화의 간편결제 서비스. 모바일로 돈을 보내는 송금 서비스나 지점이 없는 온라인 은행 역시 핀테크 중 하나인데요.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시작부터 긴장이 바짝 되는 게 어우. 오늘은 굉장히 필기를 저희가 많이 네.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개발하신 것 중에 저희가 한 번쯤 이용해 봤을 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접해보셨을 우선적인 게 네.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일 겁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예.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인터넷 은행들이 네. 지정 없이 은행 업무를 시작했는데 거기 보시면 핸드폰 상에서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 자체를 비대면,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본인을 확인해서 계좌를 만드는 기술. 그게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때는 그 과정이 어떤 거죠? just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그냥 예.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은행의 앱을 다운받은 뒤에 네. 그 앱에서 신분증을 찍고 데이터를 보내면 거기서 영상통화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영상통화 요청하면 본인 확인이 되고 그럼 공인인증이라든가 은행이 요구하는 인증을 하면 계좌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아마 제일 쉽게 느끼셨던 것은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 계좌를 만드신 분들은 저희 기술 관련된 기술을 쓰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편한데 네. 왜 진작에 이런 게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왜냐면 은행 가는 거 자체가 전 너무 귀찮았었거든요. 정말 예. 번호표 뽑을 때부터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예. 아, 내가 진짜 내가 왔는데 예. 이걸 어떻게 더 증명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이렇게 서류를 가져가야 네. 되고. 근데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면서 너무 편해졌어요. 근데 왜 이제서야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저도 답답했는데요. 네. 저희가 2015년 말에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거를 네. 허용을 하죠. 예. 저희는 이제 8개월 뒤에 그 기술을 시장에다 내놨는데 예. 이전에 왜 못했냐 하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핀테크라는 개념이 뭐냐면 금융의 IT 기술을 접목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은행이 이해를 한 거죠. 전 세계 은행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국내 각 은행들이 경쟁을 하려면 지점을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 지점을 없애려면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하는 기술이 완성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기술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러면 저 허용된 게 2015년 말인데 2016년 8월에 출시했으면 네. 개발 기간이 8개월이었던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8개월 만에 개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저희는 한 2, 3년 전에 이 컨셉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개발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저희는 발빠르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시작부터 우리 대표님의 남다른 촉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네. 핀테크 기술이 개발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력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이력서를 들여다보기 전에요.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이기는 전략 촉사상 가장 많은 이직을 한 주인공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몇 군데나 이직을 하신 거예요, 대표님? 15군데, 15군데 명함을 갖고 있었어요. 15개요. 사실 이게 능력이 너무나 좋아서 한 군데서 계속 스카웃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진득하지 못해서 조금 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또 가고 이제 요런 둘 쉽게 중에 실증내는. 예, 하나일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쪽이세요? 둘 다 섞여 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막내는 참 머리는 좋은데 네. 진득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늘 호기심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가 궁금하다. 예를 들면 3차 산업이 있는데 3차 산업은 뭘까? 근데 저는 이제 이 궁금증에 항상 포인트를 달리 둡니다. 뭐냐면 4차 산업 그러면 대부분 4차 산업 왓에 주목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항상 저희 팀이나 저는 Y를 생각해요. 와이. 이거 왜 필요할까? 그러면 네.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why 이직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예. 저 이력서를 자세히 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육군 격리 장교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ROTC를 했었고요. 네. 그 당시가 또 3공하고 4공하고 5공하고 이 군인들이 아, 득세하던 예, 시절이라서 예, 예. 네. 제가 어릴 때 꿈도 뭐 군대에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평생 한번 군에 목숨을 바쳐서 국가에 충성하겠다 하고 네. 장교로 입대하게 됩니다. ROTC. 네. 근데 작전 장교도 아니고 격리 장교를 하신 아. 이유가 있어요? 이제 ROTC를 하면 2년간 군사 교육을 받는데 네. 제가 이제 우리 잘생기신 신 아나운서님보다 머리가 크잖아요. 머리가 크잖아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이바가 잘 안 맞습니다. 아. 이거 오래 쓰면 두통이 심하게 와요. 아, 훅 들어오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작전 장교를 하면 예. 보병 장교라고 하는데 보통 네. 야전에서 뛰는 사람들은 계속 전투모를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화이바라고 하는. 예. 이걸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상 모자를 쓰고 있는 행정장교 쪽을 택한 거예요. 아, 단지 철모 네. 때문에? 네. 야, 이게 모자가 또 사람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네요, 참. 아니, 근데 보통 저 ROTC 장교로 가셨으면 한 2년 4개월 만에 끝내셔야 되는데 24에서 29까지 하셨으면 왜 이렇게 오래 하셨나요? 갈 때는 제가 소위 말뚝 받고 갔고요. 예. 장학금도 받았고. 예.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대를 빨리 할 수 없었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26개월 정도 장교 생활하면 전역을 하는데 저는 예. 64개월 정도 했습니다. 아. 근데 말뚝을 박으러 가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전역을 하신 거잖아요. 네, 군인이라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조직은 전쟁이 났을 때고 평상시에는 사실 굉장히 루틴합니다. 그렇죠. 특히 저는 이제 격리장교를 하면 격리장교는 뭘 하는 거냐면 그 병력들이 잘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그렇죠.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루틴합니다. 작년 3월이 올 3월하고 똑같고 네. 올 가을에는 뭐 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고 예. 그럼 몇 년 하고 나니까
너무 레이지해 준다 그러죠. 제 스스로. 아, 그래요, 네. 이야. 그런데 전역하자마자 너무 손쉽게 S그룹 대기업에 합격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경미장교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권으로 간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예. 만약에 군대를 전역하게 되면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 갈 거 준비도 또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를 S그룹으로 추천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예, 제가 예, 94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이 전화를 해서 너 어디 이제 제대를 한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어딜 가냐 해서 금융권 얘기를 했더니 야 글로벌로 배우려면 제조업을 가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형님 말씀이 맞았던 거죠. 예. 저는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어 본 경험은 그때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사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아. 그럼 이제 군대에서는 5년 계시다가 그 사기업으로 옮기신 건데 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제 요런 거 뭐 주말 근무하고 요런 생활의 변화에는 금방 적응하셨나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S그룹 들어가서 이제 경력사원으로 들어갔지만 이게 거의 신입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처음에 가니까 속옷 청소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아. 서류 많이 있는데 서류 정리하고 네. 쓰레받기로 먼지 털고 그때 좀 비애를 느꼈죠. 내가 이거 고급 자리를 그만두고 여기 온 건 아닐까? 예. 근데 뭐 퇴사를 해서 이직을 할까 했는데 네. 저희 형님이 네. 그 당시에 이제 삼성 과장이셨어요. 예. 형님이 제가 옮기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야 어디로 옮기든 처음엔 다 빗자루 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승부 걸어라. 네. 빗자루 계속 네. 들지 않을 거다. 아. 그 당시 그 S그룹이 또 확장하실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기회를 또 잡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불황관 만드는 회사를 처음에 입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불황관 마켓쇼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회사였고요.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 이미 그 회사는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아마 제조업 기준으로 한 20%대 가까운 수익을 내는.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그건 예. 지금 제조업도 아마 20% 내는 회사가 흔치 않은데. 그렇죠. 예. 근데 그 S그룹의 그 회장 반도체가 성공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반도체가 성공됐는데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LCD입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던 불황관 회사가 갑자기 LCD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아, 예. 예. 근데 저는 거기 이제 재무 기획 쪽을 참여해서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든가 투자를 해서 회수 기간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기획하는 기회를 얻은 거죠. 아.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95, 6년 당시에 그걸 기획할 때만 해도 LCD 사업이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약 5년에서 7, 8년이 빠르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또 이후에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또 영감을 많이 받아요. 아,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서 S그룹에서 그것도 인정을 받고 잘 다니시다가 이력서를 보니까 또 한 번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네. 아니,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회사인데 사실 어떤 이유로 그만두고 나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S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비즈니스를 IT를 좀 키울 때 제가 거기 그 회사로 이렇게 옮겨 탈 찬스가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그 S그룹 계열 IT 회사로 옮겨 탔는데 네. 그때가 이제 막 인터넷 광풍이 불던 시대. 99년, 2000년. 그 당대에 이제 가장 비쌌던 김희선 씨를 광고 모델로 썼던 회사인데요. 아마 이제 그 S그룹 내 IT 회사에서 분사한 회사에 네. 제가 그 격리 파트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퇴사를 바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분리되어서 나온 회사에 또 얼마나 계신 거죠? 거기에 한 2달 반? 3달? 2달 반? 예. 제가 3월에 가서 5월에 그만뒀을 겁니다. 너무 빨리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사실 경력으로 인정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때는 약간 불안한 건 없으셨어요? 불안보다 굉장히 희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S그룹에서 만난 후배들이 IT 회사를 차리게 됐고 저한테 제안을 한 거죠. 이런 사업을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 이거 진짜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제 나름 촉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하. 그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IT 전문 기업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IT의 중요성이 그때 더 확실하게 느껴지시던가요? 네.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제조 회사에 있을 때는 마진율이 뭐 굉장히 잘해야 20%인데 IT 회사를 제가 한번 에스티메이션을 해봤어요. 이 회사의 기술이 글로벌로 이건 마진율이 50%, 60% 정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조를 잘하는 회사에 있다가 IT를 보니까 이거는 신천지였다. 그래서 제가 IT 쪽으로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쪽이다.
사실 2000년도, 딱 1999년 말에서 2000년도면은 네. 그때는 뭐 IT 산업이라는 네. 개념 자체도 굉장히 생소할 텐데 네. 정말 우리 대표님의 촉이 남다르다는 걸 느낄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사를 옮기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기서? 그 회사에 이제 경영기획지원팀장으로 갔고요. 네. 차장으로 입사를 해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제 전반적인 일을 다루는 거죠. 인사부터 총무,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사업기획.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엔지니어로 된 회사라서 네. 그 숫자로 만들어내는 작업에 미숙해요. 그래서 저를 또 스카우트 해간 거고 저는 이 제주가 그거거든요. 말로 하는 걸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 이 사람들이 기술이 돈이 얼마짜리고 예. 시장 점유율 얼마를 가져가면 마진이 얼마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거 계산해 주는 일을 주로 했었죠. 그래서 투자도 유치하고 이제 글로벌 사업 준비도 해주고 이런 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럼 차장으로 들어가셔서 네. 어디까지 가셨어요? 팀장하고 이사까지 하고 나왔죠. 얼마 만에? 2년 반. 이야. 네. 아니 그러면 뭐 그만두신 이유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는 좀 이유가 달랐는데요. 네. 그 회사에 이제 그 오너 주주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젊고 IT 엔지니어적인 분들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 있을 당시에 IT 공룡 같은 기업하고 로얄티 계약도 같이 맺고 네. 그다음에 제가 나스닥 계약도 시켰어요. 근데 이 주주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이 길을 지금 갈 거냐 나중에 갈 거냐 네. 뭐 제가 계약한 업체랑 갈 거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편한 대로 의사결정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을 못 가게 됩니다. 아니, 계약을 시켰는데 나스닥을 결과적으로 못 가게 된 그 회사 거예요? 못 가게 됩니다. 주주들의 그런 의견 그렇죠. 분쟁 주주들이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에이전트를 네. 제가 한 에이전트 말고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에이전트를 끼고 하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에서 신뢰가 없는 기업으로 낙인시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너 경영을 또는 내가 대주주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오너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아니, 왜요? 왜 개인 회사로도 가신 거예요? 예,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나요? 중요한 또 이게 인생의 전환점인데 네. 그 회사에서 제일 아꼈던 후배가 있어요. 자기랑 사업을 하자.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일본의 게임을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세대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인베이더 이런 거만 하면서 예. 전자오락실에서 게임하는 세대였거든요. 예. 그랬으니까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핸드폰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회사니까 이게 이 핸드폰의 확산 속도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거라는 촉을 가지고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올해는 안 하셨네요. 네, 짧게 했습니다. 예. 저희 그 모셨던 대표가 제일 농포세요. 군대를 안 갔다 온 거죠.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게임 회사를 좀 맡아달라. 예. 저는 이제 사실 거부했죠. 왜요? 네. 그 당시에 우리 꼬마가 한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집에. 말씀하셨던 예. 아드님. 네. 근데 저는 집에 가서 게임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는 게임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자가당착이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로. 이거는 내가 계속 하기는 나랑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나오시고, 드디어 대학 입시 정보 회사를 설립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대학이 어떤 비즈니스를 모바일링으로 갈 것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고요.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했냐면 학생이 어떤 대학에 원서를 내면 모바일로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푸시를 해줍니다. 데이터를. 예를 들면 S대학교 경영학과를 지원하셨는데요. 원서 접수할 때는 2대1인데 지금 10대1입니다. 그럼 학생이 불안해지죠. 야, 그럼 S보다 좀 낮은 대학, Y대, K대? 그러면 그쪽 대학의 경쟁률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학교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모바일로 다시 다른 대학 경쟁률을 보고 자기 모의고사 성적을 넣어서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대학하고 입시 정보회사랑 결합해서 모바일로 제공을 했던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짭짤했어요. 이렇게 정보 제공해주고 얼마나 받으셨어요? 보통 그러니까 원서 접수 현황은 한 1,000원. 네. 그다음에 경쟁률 커트라인 예측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직원이 또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네. 불안 심리를 이용하시죠, 예. 대표님. 뭐가 불안한데 했더니 예. 원서를 쓰는데 예. 단순히 경쟁률만 보지 말고 입시 운세를 하나 만드시죠. 입시 운세를 하나 만드시죠. 그러니까 단어를 몇 개 바꾸는 거예요. 오늘은 길일이다 그러면 오늘은 원서 써도 좋은 날.
그러면 그 서비스가 하루에 1억 번 나있어요. 이야. 학생들이 그거에 열광하더라고요. 이게 1,000원짜리 서비스였으니까 네. 약 10만 명이 다운받아요. 우리가 한 해 한 60만, 70만 애들이 대학을 가는 그렇죠. 예. 그만큼 히트작이었어요. 굉장히 짭짤하셨겠는데. 그렇죠. 돈을 물수듯했죠. 아니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계속 하시지. 그게 이제 네. 그 사실은 그 불안한 학생들을 이용해서 코 묻은 돈 빼먹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핸드폰 하나로 너무 많은 서비스를 받아서 뭐 10만 원, 20만 원 나오니까 부모들이 크레임을 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과부가 예. 이렇게 유료 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하. 예. 그래서 저희가 눈치를 채고 빨리 이 사업을 접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의 서비스를 해야지 남들을 이용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는 가능하지 말자. 대표님께서 네. 회사를 한번 그만두실 때마다 나름의 이유가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좀 예. 세볼게요. 자, 육군 격리 장교부터 시작해서 S그룹, IT 전문기업, 게임회사, 그리고 대학 입시 정보회사 설립을 하셨습니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예. 경험하신 직업이 15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어떤 거 많죠. 하셨어요? 대표적인 거 뭐 예를 들면 뭐 캐릭터를 들여다가 한국에 런칭하는 사업도 좀 했었고요. 제가 법무법인에도 조금 일을 했었고요. S대에서 대학원 강의를 또 2, 3년 했었고요. 너무 그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요. 22년의 세월 동안 15개의 직업을 가지려면 하루를 48시간처럼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김우섭 대표. 여전히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오전 업무를 마치고 그가 찾은 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 그러니까 이번 생은 이렇게 열심히 살다 죽으려고. 아침에 7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강단에서는 이 시간이 가장 설렌다는 김우섭 대표. 학생들에게는 인기 강조라는데요. 미래를 살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까 해서 진짜 성공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대학 강의를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학교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우섭 대표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는 사람 없죠? 왜 핸드폰이 부각되냐면요. 핸드폰을 쥐고 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루트예요. 플랫폼이에요. 그게 데이터의 시대고 그게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낼 시대가 오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그. 굉장히 애착이 있죠. 아직 뭐 우리 피노텍이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공을 지향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다음에 4차 산업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거 신기술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팔로업되는지 가르쳐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그다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4차 산업시대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김우섭 대표와 피노텍.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원래 좀 엉덩이가 많이 좀 가벼우신 편인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준 가장 큰 자산이 뭐였냐면 뭐든지 반대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왜 하냐 막내야 그런 적이 없어요. 어머니 저는 이게 미칠 듯이 좋아요. 그럼 반대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1억 가질 때도 저는 뭔가 미칠 듯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큰 걱정 안 하고 시작합니다. 큰 걱정 안 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제 인생으로 보면 첫 번째 녹색 신호입니다. 근데 사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왜 우리 남편은 진득하게 한 곳에 못 있을까? 옆집 누구는 계속 뭐 30년 근속이라는데 우리 네, 남편은 그렇죠. 지금 직업이 몇 개야? 불안할 수도 있는데 가족분들한테서 뭐 반발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우선 반발이 없었던 제일 큰 이유가 네. 제가 급여를 안 갖다 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대부분 분들이 제가 한 열 몇 개 직업을 있었다 그러면 1년에 하나씩 옮겼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적은 없고요. 저는 보통 최소 한 해에 2군데에서 3군데 직장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아침에 8시 출근해서 12시 반까지 일하고 이동을 해서 오후에 또 일하고 예.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말리기 쉽지 않은 거죠.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 찍어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건 꼭 어머니하고 이렇게 장모님 쪽한테 또 네. 보내드려요.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방송 나가면 어머니하고 그럼요. 장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 기회를 아닙니다, 주셔서. 아닙니다. 예,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S에 이렇게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회사도 S. 네.
그다음에 방송도 S. SBS, CNBC. 두 분 또 성도 S.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SS예요. 참 잘 갖다 붙이시네요. 예. 이 보통 능력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기 41의 휴대폰 제조사 근무를 하셨는데 모바일 비즈니스 쪽으로 한다는 걸 제 선배가 알고 연락을 준 거예요. 이런 회사에서 꼭 너 같은 사람이면 딱 맞겠다. 이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직장을 가게 됐어요. 이 회사는 아예 모바일 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근데 그 만드는 수량이 어느 정도냐면 수천만 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들어가서 생산 계획을 짜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전 세계 팔리는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앞으로 모바일. 왜냐하면 지금 1년에 모바일이 몇 대 정도 팔리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네. 어마무시하게 팔릴 것 같아요, 정말. 한 해에 팔리는 양이 15억 대 정도. 전 세계적으로요. 15억 대가 팔리는 비싼 제품이 유일해요. 그러네. 그렇다면 이게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드디어 2008년에 피노텍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동업으로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S그룹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예.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타당성 있다. 예. 그 친구 얘기와 제가 또 며칠 공부를 했죠.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글로벌 트렌드야. 은행들이 지점이 막 없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해외는 이미 지점 없는 은행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기술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대면을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 들어 신청을 하면 예. 우편으로 등기로 서류가 오고 거기다가 작성해서 보내면 계좌를 열어주고 다시 또 통장을 집으로 보내주는 이런 방식이. 근데 그걸 오래 걸리겠네요. 예, 요거는 조금 우리가 껴들 수 있는 IT적인 기술 부분이 있겠다. 이게 이제 시작을 이끈 거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감사로 하고 주주로만 참여했었습니다. 네. 그때 감사로 하시다가 어떻게 바뀌신 건가요? 이제 사회적인 기반을 바꾸는 사업이라서 네. 제도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시간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피로가 누적된 거죠. 그 친구한테는. 예. 그래서 좀 힘들다. 예. 결국은 그 친구가 어렵다고 생각했고 저는 여기에 확신이 좀 더 있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처음으로 개발한 제품은 뭔가요? 그게 이제 비대면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어떤 내가 아파트 또는 토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 이게 재산권이 몇 억에서 몇백억이 오가야 되니까 예. 은행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야, 그러면 반드시 모기지 이 담보대출 상품을 전산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상품이 된 거예요. 무방문 담보대출. 그럼 기존의 과정이 어떻게 바뀐 거죠? PC나 모바일로 담보대출 신청을 합니다. 네. 자기 집 주소만 넣고 요청 금액을 넣으면 네. 은행이 이제 담보 가능 금액은 계산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전산으로 일사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버튼 3번만 누르면 됩니다. 약 20분 만에 모든 일이 다 끝나요. 그러면 한 2, 3일 걸리고 몇십만 원 들렸던 그 절차가 예. 30분 만에 4만 원에 끝납니다. 4만 원이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보면 약 80% 정도가 절감됩니다. 시간으로 보면 약 95%? 우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야. 이렇게 좋은 그러면 기술 상품을 얼마 만에 개발하신 거예요?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고요. 예. 아, 오래 걸리셨구나. 네. 이게 왜냐하면 예. 저희 혼자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대법원에 전자등기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기관이 예, 있고 예, 예. 정부기관의 게이트웨이를 여는 거기 때문에 개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 부분 기획이랑 개발을 오래 했죠. 그럼 개발 기간 동안은 수익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거의 안 났습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도 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쉬는 동안은 막 여러 가지 한 겁니다. 네. 비금융 일도 좀 했었고요. 다른 쪽에서 다 끌어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유치하고 하는 일이. 뭐 돈은 그렇게 버실 수 있었겠지만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은 사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급변하는 생태계인데 이게 개발을 하다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그런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한마디로 죽죠. 죽죠. 그러니까 아, 빨간불. 이게 이제 법률적 분쟁에 일단 휘말립니다. 갑자기 2, 30만 원 받던 것을 네. 법무사분들, 위임받은 분들, 대리인들이 한 2, 3만 원으로 주니까 예. 집단 반발을 했어요. 왜냐면 1년에 담보대출 건수 자체가 예. 상상도 하실 수 없을 만큼 건수가 많아요. 약 수백만 건이 담보대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나 많이. 그럼 법무사 쪽의 반대 수위가 어느 정도였나요? 시중은행하고 대법원에 막 찾아가셔서
바깥에 막 신문에 나고 집단 항의를 좀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고발장을 저희한테 보여주기도 하셨죠. 고소장? 시작도 하기 전에 좀 그렇죠. 그런 암초를 만나셨으니까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항상 실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은 다 잊혀졌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제가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깜깜했죠. 이 빨간 정도가 아니라 네. 블랙홀에 빠져듭니다. 이걸 못하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이 변경되는 데 따른 그 산통이 있고 네. 그분들은 자기 기득권이 뺏기는 거니까 그럼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 법률 대리인들이 막무가내 리사업을 반대를 할 수 없으니까 예.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이 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법원 전자등기소를 통해서 저희 기술이 절대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일단 검증을 받아냈고요. 제가 참 운이 좋은 것은요. 네. 그때 이제 그 로스쿨이 막 변호사들을 쏟아냅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변호사들이 4만 원 받고 하겠다는 식의 어떤 시장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법무사분들도 이걸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적인 대변혁이 있습니다. 이때 2011년에. 사실은 그 은행들이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네. 이 비용을 사실 금융 소비자가 부담을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제가 대출을 1억 받는데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을 제 대출금에서 빼고 입금해 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사실은 데미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예. 전산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행들은. 이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데서 크레임을 겁니다. 이건 은행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금융기관들이 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지침을 내리죠. 이거는 네. 은행들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은행들은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을 줄여야 될 요구가 생겼고 예. 운 좋게 저희가 그때 편승을 싹 한 거죠. 그러니까 판세가 갑자기 이렇게 확 뒤바뀐 거네요. 때마치. 아니 물론 이제 이런 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알았죠. 네. 대법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소송하고 있었거든요. 승부를 건 겁니다, 거기서. 이긴다. 그러니까 운도 따랐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충분히 운도 따랐어요. 네. 이제 법도 바뀌었고 이제 거래가 순항을 타겠네요. 네. 그때 이제 가장 큰 변화는 국내 메이저 1위 하는 S은행이 저희 걸 채택해 줍니다. 어떤 한 금융기관이 하면 확산이 쫙 돼요. 그 첫 번째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2, 3년 내에 확산을 해서 지금은 뭐 인터넷 뱅크를 비롯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저희 걸 한 70% 이상 쓰고 있고요. 단연 1등이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피노텍에서 다음으로 선보인 서비스가 바로 그 비대면 실명 확인 솔루션. 네. 이제 무방문으로 담보대출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네. 본인 확인이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신분증 찍고 영상통화한 뒤에 이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서 네. 본인 확인해 주는 거죠.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조금 저는 불안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네. 불안감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인증 중에 서명 인증을 하게 된 이유가 뭘 하더라도 서류에 출력을 했을 때 서명이 남아야 됩니다. 네. 공인인증서를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인증이 됐다는 사실만 확인되죠. 근데 계약서에는 다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서명을 통해서 인증을 해보자는 기술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게 서명 인증. 근데 서명은 너무 베끼기가 쉽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전 세계 또 서명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서명을 대부분 모양으로 접근을 해요. 저희도 처음에 개발을 그렇게 했어요. 네. 순서, 속도, 압력 등등 8가지 요인을 갖고 해봤는데 이 서명에 문제가 있는 게요. 복잡하면 예. 기계가 인식을 잘 못해요. 단순하면 제 서명도 인식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서명 모양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다른 요인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맥락.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런 거죠. 아나운서님한테 무슨 서류를 보냈어요. 네. 예, 예. 거기서 핸드폰 상에다 서명을 해서 보냈는데 몇 시에 어디서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몇 시에 어디서 했는지 데이터를 서버가 저장해 줍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변조해서 만약에 들고 가면 여기에 이 서명을 몇 시에 어디서 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서버가 물어봅니다. 그럼 위변조한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보안 사고 같은 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금융기관 한 70%를 저희가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의 누출 사고나 한 번의 정지 사고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피노텍을 금융기관들이 인정하는 거고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첨단성 때문에 딜로이트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연속 선정됩니다. 이야,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은행을 굳이 가는 이유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앞에 누가 있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뭐 잘못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를 상담을 받으면서 뭔가 은행 업무를 보는 게 네. 좀 마음이 편해요. 그냥 심리적으로. 예. 그런 부분은 사실 비대면이면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 근데 같은 사람이 분명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새로운 펀드, 새로운 적금 상품, 내가 새로 계좌 개설. 그러다 보니까 지점을 없애면 콜센터로 전화가 엄청 많아요. 불안하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순 질문들을 로봇이 답변하는 엔진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채팅으로 그렇죠. 뭐 괜찮을까요? 이율은 네. 얼마일까요? 네. 더 괜찮은 상품 있나요? 뭐 요 정도는 로봇으로 충분히 소통이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질문의 대부분이요. 단순 질문이에요. 근데 질문을 하는 방법이 복잡할 뿐이죠. 카드 회사 같은 데는 주로 오는 질문이 뭐냐면 카드 분실. 그렇죠. 예. 근데 전화를 해서 제가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잘 없어요. 제가 어제 술을 먹어서. 그다음에 제가 좀 칠칠 맞아서. 근데 얘기를 다 듣지만 결국은 카드 분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 단어를 습득해서 채팅 로봇이 아 분실했다는 얘기군요. 그럼 신고해드릴까요? 그러면 뭐 집으로 보내드릴까요? 몇 가지 물어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엔진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국내외로 지금 국내에 이미 론칭을 많이 했고요. 해외는 좀 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다른 분야에도 좀 쓰고 싶어요. 네. 명절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하신 질문 다 똑같거든요.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너 대학 어디 갈 거니? 너 취업 언제 할 거니? 예. 이런 걸 잘 습득해서 좀 로봇처럼 예. 대답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제가 갖고 싶네요. 블록체인이 이미 우리 산업 여러 분야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 보니까 블록체인 기반 맥락 인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블록체인 정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이 뭐냐고 물어보신 네. 거예요, 사실은.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기관 또는 대리인들이 대부분 검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하면 됐는데 꼭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고 두 사람 대면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신고했음을 알리는 것처럼 또 제가 땅을 샀는데 제가 산 사람하고 판 사람이 하면 되는데 꼭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뭐냐면 중앙화를 탈피하면서 일어나는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입니다. 그 핵심은 뭐가 있냐면 비용을 절감해도 좋을 만큼 관리 비용을 낮춰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금융 쪽으로 좀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존에는 국가라든지 네. 은행같이 이렇게 중앙 통제기관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정보가 처리가 됐는데 네. 그거 없이도 모두가 다 각자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투명하게 오히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만약에 방송으로 온다. 그러면 방송에 온다는 얘기를 10명한테 쫙 하는 거죠. 예.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직원한테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직원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오늘 방송 갔다고 하지 마. 그러면 한 사람만 변질시키면 나머지는 다 변질된 정보를 받는데 네.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오픈하면 정보를 왜곡 못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10명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게 블록체인의 핵입니다. 어허. 이걸 그래서 맥락에다 연결하면 예. 지금 만약에 네.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네. 100만 원을 보내야 될 일이 생겨요.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핸드폰 열어서 예. 앱을 구동한 뒤에 100만 원 입금하고 네. 공인인서 치든 뭐 홍채를 하든 해서 보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개체로 보면 핸드폰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중간에 네. 저한테 자꾸 김우섭 씨 맞냐고 물어보면서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 핸드폰 입장에서 볼 때는 24시간 몇 달을 나랑 같이 썼는데 네. 자꾸 제가 핸드폰에다 내가 김우섭이라고 얘기하면 얘가 기분 나쁘게. 네. 이게 맥락인지. 아. 말씀하신 그 맥락 인증이 예. 우리 실생활로 들어온다면 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신 아나운서님한테 100만 원만 송금해 줄래? 네. 그럼 핸드폰이 계산을 해요. 주인님. 네. 예, 주인님 송금했습니다. 끝. 아. 근데 이러려면 제가 핸드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있는 걸 얘가 계산을 하는 거죠. 어디에 몇 시에 방송을 하기로 한 일정대로 제가 여기 와 있는지, 네. 오늘 아침에 나는 어디서 일어났는지, 저희 집에서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쭉 얘가 계산을 한 뒤에 스스로 저를 인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네.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휴대폰이라는 게 분실할 수도 그렇죠. 있고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네. 있잖아요. 집에 두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악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요즘에 하이브리드 많이 그렇죠. 유행하잖아요. 예. 하이브리드 인증을 하면 돼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밀번호라든가 저만 알 수 있는 코드를 씹는 거예요. 보조제를 넣으면 됩니다. 보조제. 저는 어떤 기계가 저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게 왜 불안하신지 또 물어봐야 돼요. Why를. 이 세상에 제 정보를 줘서 네. 이 세상에 저를 이용만 해먹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진 거예요. 내 정보를 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 줬으면 전 불안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사회에 암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 정보를 감춰야만 하는. 그럼 그땐 자기는 끄면 돼요. 내 정보를 못 가져가도록. 근데 이 블록체인에서 있어서 제가 가장 블록체인을 개발할 때 모토로 삼은 게 뭐냐면 정직과 신뢰를 지켜주는 기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보를 누가 왜곡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의 사상 중에 제일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요. 삶을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철학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개념이 다른 기술에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잘만 활용하면 내가 굉장히 정직하고 신뢰 있게 살아도 그걸 지켜주는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 정보를 가져간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을 때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내 정보를 쓰면 내가 그 정보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져요. 불안할 일도 없고. 그럼 그 맥락 인증을 통해서 리빙 코인이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리비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앱을 다운받으면 예. 다운받은 사람한테 10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가져가요. 어디에 있는지 계속. 그 통통통통통통 모으는 거죠. 예. 그거를 모으면 저는 정보를 준 거잖아요. 네. 제 정보를. 그러면 정보에 대해서 그 코인이라고 하는 토큰을 줍니다. 예. 이 코인의 가치는 유저가 늘어나고 이 정보의 가치가 늘어난 만큼 좋아지겠죠. 그거는 숫자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구글이 약 시총이 7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구글의 시총의 대부분은 뭐냐면 저희의 정보를 모아서 사업화한 가치예요. 예. 그럼 그 700조를 10억 명의 데이터를 구글이 모으고 있거든요. 예. 700조를 10억 명한테 나눠준다고 보면 돼요. 왜 안 주지? 왜냐하면 나도 정보 제공했는데. 그렇죠. 네. 예. 왜 안 주냐 하면 이전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없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ICO라는 과정이 없으니까 특정 기업이 이 기술을 제공해서 그 가치를 다 독식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독식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 발현된 거예요. 정보 독점, 그다음에 정보 독점에서 오는 왜곡을 기술적으로 막으면서 그런 가치를 제공한 것,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가치로 돌려주는 작업도 시작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럼 어쨌든 코인이면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쓸까요? 하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기부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10불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10,000원을. 근데 사실 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불이 가치가 굉장히 없는데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10불이 한 가족이 한 이틀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그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도 한 식구가 며칠 먹을 돈을 그냥 무상으로 받는 거고요. 예. 또 직접 받는 거죠? 그렇죠. 그 그냥 가격이? 앱으로 네. 저희 토큰이 들어와요. 아. 며칠 간격으로 계산을 해서. 예. 근데 이게 뭐 1일 때도 있고 0.1일 때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혹시 기부를 많이 하시죠? 많이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네. 근데 왜 안 하시죠? 사실 예. 약간 찝찝하죠. 네. 요즘에는 좀 못 믿는 것도 있고. 예. 그겁니다. 1년에 수천조가 기부되거든요. 보통 30에서 40%가 중간 유통에서 없어져요. 그다음에 기부를 제가 아프리카 어느 애가 오늘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예. 그 얘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김우섭 사장님, 저한테 10불만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10불을 무상으로 받은 게 있잖아요, 토큰으로. 이걸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보내주려면 10불을 보내주는데요. 네. 수수료가 40불 들어가요. 어휴. 혹시 해외 송금 맞아요. 해보셨나요? 저는 뭐 해외 보낼 일이 없었어요. 예. 예. 해외 송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은행들 결제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일부를 보내도 30불, 40불이 들어가야 돼요. 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문제는 그
그걸 도와줘서 제가 다시 말라리아 약으로 받건가 뭔가 도움을 받는데 몇 달이 걸린답니다. 근데 저희는 아프리카의 어떤 애가 태풍이 와서 자기 동네가 싹 쓸려갔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사는 애가 저희 리빈을 어플을 다운받고 있다면 네. 바로 핸드폰만 쥐고 있으면 올릴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오늘 아침에 쓸렸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한국에 있거나 전 세계에 있는 리빈을 받은 사람들이 한 1억 명 있다 치면 예. 그 데이터를 저희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요. 얘가 거기 살고 있었는지 확인해요. 일단. 그다음에 살고 있는 것과 기상 정보를 비교합니다. 실제 이 동네가 실제 수재를 입었는지 태풍이 왔는지 예. 그게 확인이 되면 리스트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확인한 뒤에 여기서 바로 리빈 토큰을 10불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실시간으로 바로 10불을 쓸 수가 있게 돼요. 또 이제 여기서 특정에 뭐가 있냐면 기부의 찝찝함 중에 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내가 보내준 돈이 내 선의의 목적대로 쓰여졌는지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아프리카로 보내면 무슨 일이냐면요. 네. 폭력적인 아버지가 술, 담배, 마약을 필 수도 있고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의 이 핵은요. 내가 지정한 물건으로밖에 못 주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를 유전자 못 투치킨다 그랬잖아요. 내가 드릴 때 이 물건은 뭘 하라고 둘이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알려줘요. 그럼 돈 받은 사람도 그거 외에는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실시간으로 손실 없이 기부가 가고 네. 그 친구는 피해를 본 날 바로 몇 시간 안에 구호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야, 진짜 혁신적인데 계속 정보가 모이니까 모든 분야의 활용이 다 가능하겠어요. 예. 그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것은 예. 전 세계 금융 IT 기업들이 저희 이 데이터 플랫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국내 기업들은 조금 두려워해요. 그 좀 약간 감축에 많은 분들이 정보 공유하는데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바람을 피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주저할 것 같아요. 근데 정보는 사실 누군가 통제해 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좀 구린면이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못 주지. 네. 뭐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내 정보를 10분 간격으로 가져갔을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순간 정보를 주는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까? 이게 직접 준비한 건 한 2년 정도 됐고요. 예. 토큰을 통해서 데이터 맥락 인증을 통해 갖고 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세계적 기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지금까지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뭘까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기술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기술 안에 여러 가지의 컨셉이랑 철학이 녹아 있어요. 화폐론도 좀 알아야 되고 예. 이게 암호화폐라는 표현이 또 있고 또 자본주의도 좀 알아야 되고요. 네. 금융은 기본이고요. 예.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5가지, 6가지를 혼자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네요. 예. 전문가라는 분들이 대부분 여러 다방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보는 사람이 장단점을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기술이 글로벌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분들과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분들이 혼재돼 있어요. 모든 산업의 초기 단계에는 그런 복잡계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예. 선택을 하는데. 그게 저희 사업을 속도를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제조업은요. 사실 유통적인 특성, 거리적인 특성, 특허적인 특성으로 세계 1위 기업부터 100대 기업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 IT, 블록체인은요. 1위가 되는 기업 하나가 전 세계를 다 먹을 겁니다. 보세요. 저 제약이 구글이 나온 없으니까. 뒤로 네. 구글 위의 사업은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원가가 없습니다. 예. 괜찮은 아이템이 먼저 깔리잖아요. 네. 후발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네. 산업에 확대되는 IT의 반도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모든 네. 산업에 확대되는 이건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리빈에 대한 반응도 지금 오고 있죠, 업계에서. 외부에서 한 150억 투자를 받았는데 PT를 200분도 넘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적자가 나고 있고요. 근데 ICO는 저희가 아이템 딱 만들어서 40분 PT하고 3번 했거든요. 40분씩 300억에서 400억 한 번에 투자 받았다. 토큰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저희가 기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기부 산업은 저희 토큰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럼 전 세계 그 기부에서 손실 금액이 수백 조잖아요. 그럼 저희 기술이 수백 조짜리입니다. 그럼 리빈을 휴대폰으로 올해 안에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우선은 한 8월쯤 저희가 베타 버전을 오픈할 겁니다. 그다음에 12월에 이제 그랜드 오픈이라고 해서 네. 수백만 명이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를 한 올해 안에 네. 오픈하는 걸 목적으로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빈을 통해서 피노텍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반향을 부를 것 같은데 네. 천문학적인 이익이 나옵니다.
리빈이 성공을 하게 되면 피노텍도 덩달아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10억 개를 10년간 100억 개를 발행한다고. 근데 그 100억 개를 발행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피노텍이거든요. 예. 매년 발행하는 게 몇 프로를 저희가 받습니다. 지금 평균 5%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5천만 개를 받는 거예요. 피노텍이. 예. 그러면 저희 토큰이 시장에서 1불이면 5천만 불을 받는 겁니다. 매년 운영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사업도 올해 한 매출 200억 정도 나는데 2, 3년쯤 되면 토큰 사업에서만 1년에 한 6, 700억이 들어옵니다. 이게 1불일 때입니다. 예. 근데 지금 괜찮은 토큰들이 수백 불 가는 토큰들이 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이 산업의 전 세계 파급 효과를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쉽게 나와요. 아, 참. 그럼 뭐 저희가 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승승장구 하시겠네요. 그냥 계속 쭉 초록불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예. 어? 글쎄, 말씀하신 분위기는 뭐 굉장히 좋았는데 왜 노란불일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요. 예. 저희가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작년까지 적자를 냈어요. 네. 왜 적자가 났냐면 신기술 개발을 먼저 하느냐고. 저희는 그 상업성 갖추기 전에 개발을 먼저 한 거죠. 네. 매출이나 이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근데 요즘 사회는 이상하게 잘 기다려주지 않아요. 피노텍이 적자 한 4년 내니까 이거 기업으로 잘 안 봅니다.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방송에서 썼던 용어긴 한데 참새는 몇 번의 날개짓으로 하늘로 오르는데 독수리는 몇 번의 날개로 뜰 수가 없어요. 왜? 독수리는 창공까지 올라가야 돼요. 세계 1위가 되는 데는 주변에 어떤 인내심 있는 투자와 기다림도 있어야 된다. 아직은 푸른 신호등으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파괴적인 혁신이나 수준이 나지 않을까. 신호가 바뀌기 전 단계로 제가 노란불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란불 잠깐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불이 켜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제가 65년생인데요. 네. 중고등학교 때 워커맨을 들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예. 그때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평생 우리는 소니의 워커맨을 들고 다닐 것이다. 근데 지금 워커맨 들고 다니는 사람 없고요. 네. 대부분 S그룹이 만든 폰 또는 미국의 A사가 만든 폰을 많이 들고 다니죠. 네. 저희 딸이 10대인데요. 네. 얘들이 주로 어떤 서비스를 보냐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얘들은 저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다음 세대한테도 대한민국 IT 기업 서비스를 쓰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리빈이 성공을 해서 기부도 하고 네. 토큰을 투자하는 플랫폼도 되고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뒤에는 수십억 명의 데이터를 저희가 관장을 해서 정직하고 신뢰 있는 사회도 만들고 네. 기부도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돼서 좋은 지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1위 기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소원이고요. 제 꿈입니다. 그래서 존경심을 갖게끔 할 만한 세계 1위 기업을 10년 안에 만들자. 자, 정말 피노텍이 투명하고 선한 세상을 만드는데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인내심을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김우섭 대표님의 성공 DNA를 채취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전략촉 오늘은 피노텍의 김우섭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배운 교훈은 네. 그 김우섭 대표님의 이니셜 WS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요? W, Y, 네. S, 스피드. 네. 이유를 알고 빠르게 움직이겠다. 괜찮지 않나요? 네. WS의 마음으로 저도 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저희도 하여튼 빨리 스피디하게 집에 가야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 멋진 얘기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